먼저 스펙트럼 문제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백열등에서 나온 빛 A와 어떤 종류의 저온 기체 X를 통과한 빛, 이 둘을 각각 프리즘 A와 B에서 분해를 시켜서 스펙트럼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럼 A의 경우는 거치는 게 없으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요. 여기 B의 경우는 저온 기체를, 연속 스펙트럼이 저온 기체를 통과하니까 X가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남은 흡수 스펙트럼이 찍히도록 하겠죠. 기억. A가 프리즘을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B가 프리즘을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는 말. 디귿. X가 만약에 고온 기체가 돼가지고 방출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같은 원소니까요. 맞는 말. 정답은 5번. 2번입니다. 가는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겠네. 기억. 가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짧다는데, 지금 책 그림 같이 보시면, 오른쪽은 빨강색 쪽에 가깝고요. 왼쪽은 보라색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영역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센 거고요. 에너지가 세다는 건 진동수는 높은 거고 파장은 짧아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할 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건데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아져야 되겠죠. 기억. 가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져야 되겠죠. 틀린 거고요. 니은.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죠. 검은 배경이면 방출 스펙트럼. 마지막 디귿. 나의 스펙트럼으로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원소마다 가질 수 있는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값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흡수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서 원소들을 구분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화합물에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했었죠.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가에서 방출된 빛을 분광기로 관찰했답니다. 이거는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장에 따라 표시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있네. 오른쪽에 있는 친구일수록 에너지가 세겠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겠습니다. 1번. 러더퍼드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 선 스펙트럼은 러더퍼드 모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변경이 됐었죠. 1번이 틀렸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헬륨 원자의 전자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여기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선 스펙트럼이 나온 이유가 여기서 뚝 끊어지기 때문에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속적이란 거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처럼 완전히 꽉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구나 라는 거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 3번.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은 파장이 438 나노미터인 빛이다. 지금 가장 짧은 게 이거죠. 가장 짧을수록 진동수는 세야 되겠지. 맞는 말이고요. 4번. 에너지는 파장이 667 나노미터랑 504 나노미터 중에 보다 작단데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 에너지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맞습니다. 마지막 5번. 백열등을 저온의 헬륨 기체 통과시키면 587 위치에서 검은 선이 나타난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여기에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검은 색깔 선이 찍히는데 이때 동일한 원소면 흡수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나오는 검은색 선, 흡수선과 방출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나오는 방출선의 위치는 같아야 됩니다.
맞는 말.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은 원자핵 주위를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 이제 에너지를 뿜는다는 소리입니다. 전자기파는 에너지, 우리가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친구들을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든다. 따라서 전자의 궤도가 계속 감소하다가 전자가 원자핵과 붙게 되므로 원자에 이렇게 계속 붙어버리면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였죠. 충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또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더퍼드 모형이 변경이 됐던 거지.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죠. 맞는 말. 2번.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할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려면 전자가 전이를 해야 돼.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근데 이제 거기 그대로 있으면 방출을 안 하죠. 맞는 말. 3번.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전자 에너지 양자화되어 있다. 지금 보면은 뚝뚝 끊어지실 거예요. 이제 러더퍼드 모형은 전자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이런 거를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어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된 불연속적으로 설정이 된 거죠. 맞는 말이고요. 4번. 전자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불안정하다. 우리가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때 이때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바닥 상태일 때를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번이 틀렸네. 정답은 4번. 5번 볼게요.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광자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계속 얘기했죠. 선 스펙트럼이 나오니까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6번입니다. 이제 양자수와 궤도 모형을 표현을 해놨고요. 볼게요. 기억. 에너지는 지금 보시면 높은 궤도에 있을수록 에너지는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바닥 상태일 때 가장 안정하다. 1번 궤도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디귿. 주양자수가 1인 궤도에 있던 전자가 흡수한 광자 에너지가 E1 빼기 E2면 전자는 주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한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전이를 하려면 이 둘의 차이만큼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 흡수를 시켜주면은 전자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말. 정답은 5번. 7번입니다.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풀이 과정을 이용해 나타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3에서 2로 내려가려면 에너지는 얼마를 방출하면 돼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이때는 세 번째 에너지 준위와 두 번째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 방출을 하겠죠. 이때 이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따라서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파독의 속력 공식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된단 말이야. 이 식을 이용하면은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으로 구할 수 있잖아.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이 광자가 되어버리는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때 방출되는 파장은요, 이거 두 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8번입니다. 가와 나 둘 다 첫 번째 궤도 바닥 상태인 전자가 두 개 있어. 8번 광자의 에너지가 10.2 일렉트론 볼트인 빛이 수소 원자에 입사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나에는 5.6의 에너지를 주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전자는 둘 다 바닥 상태에 있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주양자수가 1인 궤도에서 2인 곳으로 넘어가려면 에너지가 얼마 필요한지 체크해 봅시다. 오늘 에너지 준위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4 빼기 13.6이니까 10.2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전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딱 알맞는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전이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이 친구는요 5.6을 받았잖아. 그럼 이만큼 올라간다는 건데 전자라는 건 에너지 준위가 아니면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전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값만 흡수하거나 뱉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 오차 되나요? 10.1 안 되고요. 10.3 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10.2를 딱 주입을 해줘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가 가능한 겁니다. 기억. 가에서 전자는 두 번째 궤도로 두 번째 상태로 전이한다. 맞는 말. 니은. 나에서 전자 에너지가 마이너스 8 일렉트론 볼트 궤도로 전이한다. 전이 못합니다. 여기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디귿. 입사한 빛의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가 작다. 지금 보면 에너지가 얘가 더 세잖아. 근데 에너지가 셀수록 진동수는 큰 거라고요. 디귿도 틀렸죠. 정답은 1번. 9번입니다. 바닥 상태인 수소 원자가 F0인 진동수를 갖는 빛을 흡수했더니 3으로 전이했고요. 3에서 F1의 진동수를 갖는 빛을 방출했더니 1로 왔고 여기서 한 번 더 F2를 뱉었더니 다시 바닥 상태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순차적으로 좀 그려보면 수소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처음에 F0만큼 넣어줬더니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1에서 3으로 올라간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F1이라는 걸 뱉었더니 1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 건데 한 칸 내려가거나 두 칸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더 바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 경우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H1까지 HF1만큼 방출했더니 두 번째 궤도로 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F2라는 에너지 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기억. F1은 F2보다 크다. 지금 보면은 이 간격이 길면 에너지가 크다는 거잖아. 누가 더 커 보이겠어요? 이놈이 1번 궤도와 2번 궤도의 에너지 차이는 우리가 1분의 13.6 절대값으로 보면 그리고 빼기 4분의 13.6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궤도는요 4분의 13.6에서 9분의 13.6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F1보다는 F2가 더 크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기억은 틀린 거고요. 지금 보면은 간격이 딱 어때? 초록색, 빨간색 더하면 노란색이 되잖아. 아, 노란 에너지는 빨간 에너지랑
초록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플랑크 상수 H는 다 나눠주면 얘네만 남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 디귿.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는 H1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 여기서 바닥 상태 여기잖아. 여기서 H1 흡수할 수 있어? 여기서 초록색만큼 흡수해봤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는 H1은 흡수를 할 수가 없다.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F0 또는 F2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 10번입니다. 5월 수소 원자 모형에서 N 첫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상태에서 A를 흡수했더니 두 번째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에서 B를 흡수했더니 세 번째로 올라갔답니다. 이때 각각의 에너지는 EA, EB가 됩니다. 그렇다면 1번 N3에서 1로 한 번에 떨어질 때 여기서 한 번에 떨어질 때 방출한 에너지는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겠죠. 2번 첫 번째 상태인 전자가 이 A보다 작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전이 되니 안 되니 이것보다 작은 거? 그만큼 작으면 갈 데가 없죠? 전이 불가능. 전이할 수 없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 계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시광선 영역의 빛은 발머에서만 방출된다. 맞는 말이죠. 발머 계열이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내보내는 영역입니다. 2번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라이먼이 발머보다 짧다. 라이먼 계열이 가장 에너지가 셌었잖아요. 에너지가 셀수록 파장은 짧다. 맞는 말. 3번 라이먼 계열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얘네들이 방출되는 빛을 얘기하는 거니까 떨어질 때 방출을 하는 거죠. 근데 라이먼 계열은 1번 궤도 끝까지 떨어질 때 라이먼 계열이 방출되니까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4번 파시엔 계열은 4 이상인 궤도에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 발머 계열에서 가장 짧은 파장, 가장 강한 빛은 3에서 2로 갈 때 방출된다. 아니죠. 발머에서 제일 센 건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가 가장 에너지가 세겠지. 그게 가장 파장이 짧은 거고요. 오히려 3에서 2로 가는 건 발모에선 제일 약한 거잖아요. 파장이 제일 길어야 되겠죠. 정답은 5번. 12번입니다.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를 따라 나타냈다. 이때 라이먼에서 가장 파장이 긴 거를 람다 1이라고 나타냅니다. 파장이 제일 길다는 건 에너지는 제일 작은 거. 그럼 라이먼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으려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그때 파장을 람다 1이라고 합니다. 그럼 람다 1을 표현해보면 일단 이때 에너지는 2에서 1의 차이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변형 공식에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람다 1은요 2 빼기 2 원분의 HC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라이먼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이랍니다. 가장 짧다는 건 에너지가 제일 센 거. 이렇게 떨어지면 돼. 무한대에서 떨어지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방출되는 파장이 람다 2라고 합니다. 람다 2도 표현을 좀 해보면 HC 나누기 2 무한대 빼기 2 원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그 문제에서 이 람다 2분의 람다 1을 쓰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그 분수 형태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합니다. 좀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어차피 HC는 필요가 없으니까 날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각각 써보면 2는 4분의 13.6 이렇게 써줄 거고 1은 1분의 13.6이 되겠죠? 무한대는 빵이고요. 빼기 1분의 13.6이 되겠죠. 자, 왜 분수로 쓰라고 했냐면 13.6이 날라가요.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1이 되니까 밑에는 4분의 3만 남을 거고요. 위에는 1만 남겠지. 3분의 4. 그림은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1부터 4까지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전자의 전이 AC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AC 중 파장이 제일 긴 거.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제일 작다. 가장 조금 내려온 A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B는 자외선이 나온다. B는 바닥 상태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이러면 라이먼 계열이거든요. 자외선이 나오는 게 맞고요. 마지막 디귿. A와 C는 적외선이 나온다. A와 C는 2번으로 떨어지잖아요. 발머 계열이죠.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이 나오니까 틀렸네. 정답은 3번. 14번입니다. 에너지 순위를 줬고요. 공통적으로 2번으로 떨어지니까 발머 계열이네. 발머 계열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건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그럼 파장은 이쪽으로 갈수록 짧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짧은 건 A고요. 가장 긴 건 C가 됩니다. 그럼 일단 체크부터 해볼까요? 여기 파장이 나와 있잖아, 또. 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이쪽이 얘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B. 얘가 C가 되겠네요. 기억. A보다 B가 길다. 아니지. 기억. 람다 A가 람다 B보다 크다. 거꾸로 됐죠, 거꾸로. 들렸고요. 니은. 진동수.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B랑 C를 더하면 얘가 되겠어? 이거 그대로 옮기면 더 긴데요? 아니지. 람다 A보다는 두 개 더한 거는 커야 맞습니다. 틀렸죠? 마지막 디귿. 나의 기억은 C에서 나온 빛이다.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지금 BC에서 방출되는 파장의 B라고 책에 돼 있는데 일단 진동수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호는 진동수니까 진동수 B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를 하니까요. B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C는 3에서 2로 떨어지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할 때 분수로 쓰라고 했죠. 그래서 4는 마이너스 16분의 13.6 빼기 4분의 13.6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어야 되지. 이거는 9분의 마이너스 13.6 빼기 4분의 13.6 마찬가지로 비율 따질 때도 13.6은 필요가 없죠. 이걸 좀 풀어보면은 이거 위에다 좀 쓸게요. 왼쪽 거는 그래서 16분의 3대 36분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27대 22 그래서 이 비율을 정리만 해주시면 27대 20 얻을 수가 있어요. 실력 업문제 1번입니다. 이제 뭐 전이를 각각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기억 A는 두 개 더한 거랑 똑같다. 지금 보면 A는 두 칸 떨어진 거고요. 얘는 각각 한 칸 떨어진 거죠. 이거 두 개는 이거랑 이거 더하면 똑같아지겠지.
맞는 말이고요. 니은. 파장은 이제 반비례한다 요건데 우리 에너지 공식 중에 위에 것 좀 이용을 하면요.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때 방출되거나 흡수된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로 쓸 수가 있었죠. A의 에너지는 람다 A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B는 B분의 hc C는 C분의 hc 그럼 hc를 약분을 시켜주면 니은처럼 되겠죠. 맞는 말. 마지막 디귿. 람다 B는요. 람다 C보다 이만큼 크다. 이걸 이제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니까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네요. 람다 B는요. B는 3에서 2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계산해보시면 이 3는 9분의 13.6. 어차피 13.6 약분 되니까 그냥 1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4분의 1. 어차피 HC도 약분 되겠죠, 이거는? 이거를 계산해보시면 36분의 5 나왔으니까 5분의 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람다 C의 경우는 2에서 1로 내려오는 거니까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람다 B랑 람다 C는 5분의 36대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더 에너지가 약하니까 파장이 훨씬 더 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저거니까 이거 이제 BL식 풀어보면은 이거 똑같다니까 5, 36 람다 C는 3분의 4 람다 B랑 똑같겠죠? 그럼 보기 있는 식을 만들어주면 이걸 이제 넘기면 되니까 20분의 36 곱하기 3 람다 C가 람다 B가 되겠죠. 4 그러면은 5분의 27 람다 C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나타난 거 쭉 나와 있고요. A에서 흡수한 빛의 진동수는 FA, B에서 방출한 건 FB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기억. 3에서 A를 흡수할 수 있다. 이미 여기서 A를 흡수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맞는 게 없어요. 이 흡수하면 A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전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것. 3에서는 B만 흡수할 수 있겠지. 틀린 거고요. 니은 B에서 방출하는 빛은 적외선 영역에 속한다. 3번으로 떨어지네. 파시엔 계열이네요. 적외선 맞고요. 디귿 FA는 4FB보다 크다. 지금 보면은 어차피 진동수랑 에너지가 비례하는 거니까 FA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쭉 보시면 얘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게 FA가 속한 빛의 에너지고요. FB는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네. 얼추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비율만 따지는 거니까 13.6은 또 약분을 좀 시킬게요. 4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3이 되겠네요. FB는 16분의 9분의 1이니까 16 곱하기 9니까 144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4배를 곱한 것보다 크냐는 건데 4를 곱해보면은 144분의 28이네. 비교하려면 분모를 맞춰주면 되니까 얘를 분모로 맞춰주면은 이거는 144분의 27 나오겠네. 4배 해주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발머 계열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D가 발머에서 가장 파장이 길다. 발머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다. 그럼 얘가 3에서 2로 떨어지는 친구가 되겠죠. 기억.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야 되니까. 맞는 말. 니은. C는 4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C면은 얘보다 그 다음 순서잖아. 그럼 그 다음 순서는 4에서 2가 되겠죠. 발머 중에서는. 맞는 말. D는. B, C의 진동수 차이는 C, D의 진동수 차이보다 작다인데 B, C랑 C, D인데 이 차이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뭐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D고요. 이 친구가 C, 이 친구가 B가 됩니다. 그럼 D와 C 사이의 거리는 차이는 요만큼이 D와 C 사이의 차이고 B와 C 사이의 차이는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4와 5 간격이랑 4와 3 간격 중에 누가 더 크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B랑 C 사이 진동 차이가 더 작아야 되지. 이것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4번입니다. 지금 보면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람다 제로인 녀석을 흡수해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N까지 올라갔대요. 그러고 나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3줄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이때 람다 1과 람다 2는 2번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시광선이 2개가 나오려면 경우의 수가 뭐뭐 나와야 돼? 가시광선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2번으로 떨어진 거 하나, 2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n번째 궤도라는 건 4가 되겠죠. 처음에 람다 제로를 바닥 상태에서 받았을 때 4번까지 들어간 거고요. 이제 발머 계열 쪽은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파장이 짧은 쪽, 람다, 높이 좀 많이 내려온 게 람다 1, 제일 작은 게 람다 2가 되겠지. 기억. n은 4다. 4번까지 올라갔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람다가 가시광선이 2개가 나오려면 4번까지 가야죠. 맞는 말. 니은 람다 제로는 람다 1보다 짧다.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거잖아. 얘가 제일 크겠지.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디귿. 람다 1은 이거는 3에서 2가 아니고요. 4에서 2로 떨어져야 가능하겠죠. 틀렸지. 정답은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